볼린저 밴드, RSI, 추세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전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타만 치면 왜 계좌가 박살나는 걸까요? 공부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력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 세 가지를 정반대로 하고 있어서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여러분들 단타 매매 난이도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차트 패턴에 대한 보너스 꿀팁까지 넣어뒀으니까 단타로 수익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단타 인생을 구원할 세 가지는: 첫째,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률적 사고하기; 둘째, 타임프레임 똑바로 이해하기; 셋째, 올바르게 손절가 세팅하기. 보이는 것처럼 현재 차트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급락하는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차트를 봤을 때 돈을 버는 트레이더와 돈을 잃는 트레이더의 해석 방법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차트는 X축, Y축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시간과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죠. A 트레이더는 Y축, 가격만 보고 경주마처럼 달리는 반면 B 트레이더는 X축, 시간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죠. 잃는 트레이더는 차트를 보면서 Y축, 가격만 봅니다. 시간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수익 구조를 만들어 본 트레이더는 다릅니다. 시간 요소를 함께 고려해요. 차트를 해석하면서 가격과 시간 요소까지 함께 결합해서 생각하는 트레이더는 추세의 힘이 약한지 강한지 추세의 세기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덕분에 확률적인 사고를 할 수 있죠. 솔직히 지금 말하는 이 추세와 확률에 대한 내용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정작 본인이 실전 매매만 하면 역추세 자리만 찾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욕망의 집합체, 그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어떻게든 바닥을 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추세를 팔로우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정작 액션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트레이딩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세를 이해하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확률적 사고 훈련까지 확장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확률적 판단을 하려면 일단 추세를 구조화하고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차트는 가격의 불균형이 만들어지면서 임밸런스 구간이 형성되고, 임밸런스 구간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밸런스 구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밸런스 구간을 기준으로 앞으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너무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TPT 피드백 답변 유형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타임프레임, 그중 메인 프레임에 대한 답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시간봉에서 밸런스, 임밸런스 추세 분석을 하고 정작 타점은 5분봉, 1분봉 가서 잡아요. 5분봉 호흡으로 진입하고 익절하는 사람한테 1시간봉, 4시간봉 추세가 의미가 있을까요? 연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매 판단력만 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타를 치는 매매 호흡 간격과 핏한 타임프레임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추세 분석을 올바르게 잘 해도 메인 프레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없으면 트레이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인 프레임의 정의부터 똑바로 말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단타를 친다면 일단 이 메인 프레임을 정해야 되는데, 메인 프레임에서 해야 되는 핵심은 추세 분석과 리스크 관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분봉에서 짧은 호흡으로 단타를 치는 사람이라면 메인 프레임인 5분봉을 기준으로 추세 분석을 하고 리스크 관리 기준도 5분봉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진입 근거와 손절 근거를 메인 프레임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5분봉으로 호흡한 사람이 1분까지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구구절절 하는가 싶으시죠? 이게 현실은 전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초보자라면 일단 본인이 어떤 호흡으로 매매하는지부터 점검하고 그 호흡에 맞게 메인 프레임을 정확하게 정하세요. 그리고 그 메인 프레임에서 추세 분석 연습부터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면 TPT에서 매매지 쓰시고 피드백도 받고 게다가 강의까지 들으면서 과제 수행까지 이어나가시면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인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트레이딩은 똑같은 자리에서 들어가도 손절 라인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보는 심플하지만 아주 정교한 게임입니다. 만약 추세도 읽을 줄 알고 확률적 사고도 하는데 돈이 안 벌린다? 그건 손절 라인을 잘못 잡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진입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의 손절가는 어딘가요? 어떠신가요? 손절 라인 근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속으로 대답하셨나요? 제가 설정한 손절 라인은 바로 이 밸런스 구간의 저점입니다. 근거는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 분석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이게 제대로 이어질 상승 추세라면 직전 밸런스 구간을 깨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거라고 믿으면서 이 추세라는 하나의 기준을 잡고 밸런스 구간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두고 플레이를 하는 거죠. 물론 손절 라인을 이 전저점으로 두고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진입했다고 가정하고
리스크를 한번 체크해볼까요? 여기서 진입한다고 가정하면 손절 라인까지 이격도가 무려 2%가 넘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입장에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없죠. 똑같은 자리에서 진입해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면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A와 B 모두 리스크 테이킹은 4%로 고정하고 진입 자리 역시 똑같다는 조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의 경우 밸런스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고 리스크 테이킹을 4%로 가져가면 레버리지는 총 6배를 쓸 수 있고 목표 손익비인 1대 2 이상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의 경우에는 전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 똑같이 리스크 테이킹을 4%로 고정, 레버리지는 최대 2배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저점을 손절가로 세팅하면 똑같이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목표 손익비인 1대2는커녕 1대1도 도달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손절 라인을 어디에 잡는지에 따라서 승률과 손익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 트레이딩이죠. 단타는 매매 횟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칠 때는 내가 지정한 손절 라인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손익 구조가 나오는지 제대로 체크해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들 물타기 많이 하시죠? 물타기는 보통 계획이 없는 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똑바로 된 진입 근거가 있으면 그 진입 근거에 맞게 똑바로 된 손절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애시당초 그 근거 자체가 빈약하다 보니까 계획에 없던 물타기를 하는 거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정확한 손절가를 잡기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데 본인의 트레이딩 기본 패시브 스킬이 물타기 방식이다? 이건 진지하게 내 손절 라인이 명확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승 추세에 롱 배팅을 했는데 진입한 이후에 계속 하락 쪽으로 힘이 나온다? 내가 배팅한 상승 추세가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진입을 하고 나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내가 배팅한 방향대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고, 이게 확률적으로 불리해진 상황에서 물타기를 하면서 포지션 비중을 더 태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결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얘기는 다 필요 없고 초보인데 단타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손절 라인 올바르게 잡으려고만 노력하시고 일단 손익비 1대2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일단은 승률부터 높여보는 경험을 하시고 손익비를 높게 가져가는 훈련은 그 이후에 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손익비를 길게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실현하는 게 수익 구조 측면에서 좋은 건 너무 당연한 소리고요. 패턴의 저주라는 표현은 트레이딩의 전설인 토모가드에 져서 잘 잃어야 잘 번다라는 책에서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토모가드가 차트 패턴과 같은 것을 부정적이게 생각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편향적인 시각 때문이죠. 있는 사실 그대로 차트를 해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배운 차트 패턴 모양을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시장을 패턴에 끼워 맞춰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모가드가 말하는 이 차트 패턴에는 추세선마저도 포함이 됩니다. 초보 트레이더일수록 패턴의 저주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헌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차트 패턴입니다. 물론 차트 패턴이 완전히 무쓸모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차트 패턴이 생기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알맞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트 패턴은 추세 반전형 패턴과 추세 지속형 패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보통 추세 반전형 패턴에는 더블탑, 헤드앤숄더, 컵앤핸들 패턴 등등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고점을 올리지 못하고 고점 간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추세 반전형 패턴을 생각할 때는 추세 분석 2강에서 알려드린 추세의 세기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훨씬 딥하게 이 패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더블탑 패턴은 두 개의 고점이 수평에 가까워질 정도로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짐을 확인 가능하고, 헤드앤숄더 패턴 역시 세 개의 고점 포인트 기울기가 계속해서 완만해지면서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컵앤핸들 패턴 역시 고점이 둥글러지면서 힘이 계속해서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더블 바텀, 역 헤드앤숄더, 역 컵앤핸들 패턴 등등 반대 패턴들도 모두 똑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건 이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초보 트레이더들은 모든 타임프레임에 들어가서 차트 패턴을 대입해보고 비슷한 모양이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편향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단타로 진짜 돈 벌고 싶으신가요? 제발 5분봉이나 1분봉에서 차트 패턴 억지로 그려서 끼워 맞추려고 매매하지 좀 마세요. 시드 한 달도 못 가서 녹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추세를 구조화하고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트레이딩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세상에 퍼져 있는 편향적인 도구부터 습득하게 되면 기준을 갖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고 확률적 사고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 말한 3가지 유형이 꼭 내 얘기 같다고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 한번 써주시고 함께 외로운 트레이딩 감정을 극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이었습니다.